안녕하십니까, 백선혜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시장은 엇갈렸습니다. 물가 지표는 호조세 보였지만 기술주가 여전히 불안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도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지수 중에서는 나스닥만이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던 3대 지수는 마감을 앞두고 그래도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131포인트 정도 상승하며 27,060선에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05% 소폭 오른 3,340선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홀로 내림세 보였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6개월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마쳤습니다. 0.6% 빠지며 1,853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예상 밖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달보다 0.4%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의 전망치인 0.3% 상승을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지난달 중고차 가격이 5.4%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지면서 중고차 소비가 늘어난 겁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8월 근원 CPI도 전월보다 0.4% 웃돌았는데요. 근원 소비자 물가는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패닉셀링은 멈췄지만 대형 기술주들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마가로 불리는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테슬라만 0.4%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소프트뱅크는 기술주의 과열에 일조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논란이 된 옵션 투자 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헤켈 리서치 본부장은 황소와 곰의 시장을 비유했는데요. 풍부한 유동성과 경기 회복세에 기댄 황소와 불확실성과 고평가된 주가에 근거한 곰이 씨름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중국 외교관에 대한 활동 제한 조치를 했는데요. 중국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철회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중국은 최근 외교 각서를 보내 주 홍콩 총영사관을 포함한 중국 주재 미국 공관과 직원의 활동에 대등한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틱톡 매각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은 폐쇄되거나 매각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의료 장비와 보급, 유틸리티, 산업 서비스, 에너지 업종 등에서는 하락세가 짙었는데요. 반면에 자동차 업종은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시면요.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은 양호한 분기 실적에 장 초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의 불안 속에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사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니콜라는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속에 간밤 뉴욕 시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언덕 위 트럭 끌고 가 굴렀다는 헤드라인 보셨을 텐데요. 바로 니콜라 이야기입니다.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는 미국 전기차 업체 니콜라가 사기라고 주장한 금융 분석업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니콜라의 CEO는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는데요. 해당 보고서를 낸 힌덴버그 리서치가 분석업체이자 공매도 투자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내리면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와 암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암홀딩스를 400억 달러가 넘는 가격에 미국 엔비디아에 매각하는 계약인데요. 다음 주 초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은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한 업체로 지난 2016년 소프트뱅크가 320억 달러에 매입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반도체 분야에서 사상 최대 규모 거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최근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로 동결된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금리 인상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단기 유동 자금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된 데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이달 들어서 2차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역시 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국내 전기차 강소기업 세미시스코가 새 전기차 모델을 출시합니다. 새 전기차 모델인 EV제타는 오는 17일 출시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중소 중견기업이 제작한 일반 전기차입니다. EV제타는 충전 부문에서 지적됐던 기존 초소형 전기차의 약점을 극복하면서 강점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 특징인데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는 세미시스코는 EV제타를 통한 제2의 도약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회의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는 약보합권에 들었는데요. 93달러 33센트에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오른 1186원 90전에 마쳤습니다. NDF 역의 환율이 1187원대로 마친 것을 감안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 앤 테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거래 수수료 면제 기억하시죠? 오늘부터 거래 수수료 면제 조치가 시행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증권 유관기관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도 동참합니다. 면제 기간은 오늘부터 연말인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 투자자는 증권사에서 주식 결제 대금을 결제할 때 증권사 수수료에 더해서 증권 유관기관 수수료도 납부하는데요. 이번 조치로 하반기 증시가 더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월 처음으로 유찰이 발생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참가 신청이 21일까지 이뤄집니다. 이번 입찰 대상은 지난 2월 진행된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33개 매장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오늘 오펙은 월간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보고서는 세계 석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들을 다룹니다. 내년 원유 시장 개발에 관한 전망을 제공하는데요. 이 관련해서 석유화학과 정유 업종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신임 총리가 선출될 예정인데요. 가장 유력한 인물은 스가 장관입니다. 총리가 바뀌면서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도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